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의 제1장. 성공은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본격적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슨 1. 자세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오후 1시 반이 훌쩍 지나자 세라는 몹시 배가 고팠다. 오전 내내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녀는 뭘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식당으로 갔다. 몇 분 뒤 그녀가 앉아있는 식당으로 샘이 들어왔다. 세라와 마찬가지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온 샘은 세라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날 오후 세라와 샘은 똑같은 종업원에게 음식 서비스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똑같은 시간 동안 기다렸고 똑같은 시간을 흐른 후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맛있는 요리 덕분에 흡족하게 식사를 한 뒤 종업원이 영수증을 갖다 줄 때까지 똑같은 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여기까지가 전부다. 세라는 밝고 힘찬 걸음걸이로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왔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듯 활기차게 인사했다. 그녀의 몸짓과 태도는 그녀가 매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세라는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고 종업원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서 일터로 향했다. 반대로 샘은 잔뜩 인상을 구긴 채 식당으로 들어왔다. 보아하니 오전 내내 그처럼 인상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경직된 자세로 몸을 웅크리고 마치 저리 비켜 라고 소리라도 지를 듯 들어선 그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곧바로 다가오지 않자 화를 냈다. 또한 다 먹고 나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투덜댔고 영수증을 빨리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신경질을 부렸다. 분명 똑같은 식당인데 세라와 샘은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한 걸까?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대접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세라는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았고 샘은 부정적인 자세로 바라보았다. 긍정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자세. 자세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필터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필터, 컵에 물이 반이나 남은 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필터,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자세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긍정적인 사람은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 애쓴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긍정적인 사람은 남의 장점을 찾으려 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남의 단점을 찾으려 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본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찾는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능성을 생각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를 생각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를 따지자면 끝도 없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해서리라고 본다. 청중에게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종종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생생하게 들려준다. 그러면 그들은 내 얘기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도 잘한다. 여러분에게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지도록 자세히 설명하겠다. 누구나 처음에는 깨끗한 창으로 바라본다. 자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자세, 아니 깨끗한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해맑은 표정의 어린아이들을 보라. 그들은 늘 큰 소리로 웃으며 즐거워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라. 불안정한 자세로 어찌어찌 걷다가 넘어지면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아이가 하지 않는 행동을 말해보자. 아이는 인상을 쓰면서 카펫을 원망하지 않는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엄마와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아이는 걸음마를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어서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아이는 불평하지 않고 몇 주일간 계속해서 걸음마를 한다. 긍정적인 자세로 제대로 걷게 될 때까지 걷고 또 걷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의 창은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며 걸음마에 성공한 아이는 마치 세상을 정복하기라도 한 듯 커다란 기쁨으로 느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깨끗하던 아이의 창에 이물질이 묻기 시작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아이의 창은 점점 더러워진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비판으로 창에 흙탕물이 튄다. 친구들의 놀림으로 창이 더러워져 흐릿해진다. 거절로 창에 더러운 먼지가 낀다. 다시 실망으로 더럽혀지고 의심으로 흐려진다. 문제는 창에 계속해서 더러운 물질이 쌓이는 동안 많은 사람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잔뜩 더러워진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간다. 급기야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심지어 아예 꿈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창을 닦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런 길을 걷고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늘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 내 창은 아주 심하게 더러워졌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창은 더욱 더러워졌다. 난 그저 지치고 고달프기만 했을 뿐 아무런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하긴 창이 부정이란 흙으로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더러운 창을 깨끗이 닦아라. 다행히 나는 운 좋게도 창만 닦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자세만 바꾸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창에서 더러운 물질을 제거하자 내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더불어 나에게 눌러붙어 있던 좌절과 의기소침은 멀리 사라지고 보다 많은 자신감이 생겼다. 난생 처음 나는 삶이 내게 안겨준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직업을 바꾼 뒤에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일을 할 수 있었다. 즉 사람들이 내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의 창을 깨끗이 닦도록 도와주었다. 한마디로 나는 그들이 보다 나은 자세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었다. 자세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세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이 가는가? 이제 창의 어느 부분을 닦아야 하는지 보이는가? 스스로 자세를 컨트롤하라. 창을 닦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한다. 물론 나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창을 닦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창을 닦아줄 수는 없다. 선택 역시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은 더러운 창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세상을 희미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달갑지 않다. 세상을 희미하게 바라보면 삶이 부정의 연속으로 이어져 좌절감과 불행에 휩싸이고 만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만 간신히 성취하며 살아간다.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 걸레를 꺼내 창을 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보다 맑고 쾌청해지며 여러분 역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창이 맑아지면 여러분은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할 수 있다. 동시에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꿈이 꿈틀꿈틀 되살아난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자세를 바꿀 만한 힘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이니까 그게 쉬운 거지요. 당신이 만약 제 처지였으면 그렇게 좋은 자세만 보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절박한 문제에 직면해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상황이 몹시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자세를 바꿀 만한 힘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그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자세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빅토르 프랑클 박사다. 그는 직접 생지옥을 경험했고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저술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알고 있다시피 빅토르 프랑클 박사는 수년 동안 나치 수용소에 갇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아내마저 그가 있던 수용소 아니면 가스실에서 죽어갔다. 수용소에 갇힌 다른 죄수들 역시 기아와 추위, 잔혹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겠는가? 다음은 프랑클 박사가 그의 초베스트셀러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인간에게서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갈지언정 단 하나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신의 자세와 자기 길을 선택할 자유다. 수면 부족과 배고픔, 스트레스로 죄수들이 보이는 반응을 분석해보면 죄수가 되는 것은 죄수의 내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지 수용소의 상황이 혼자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말로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상황에서도 프랑클 박사와 다른 죄수들이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았는데 누가 감히 자신의 자세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휴 다운스의 말대로 행복한 사람이란 좋은 환경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 좋은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강한 의미를 내포한 이 말은 진실이다. 더러운 창을 닫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스스로 자세를 컨트롤할 수 있다. 자세와 성공. 이제 여러분이 더러운 창을 깨끗이 닫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었다고 해보자.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대하던 대로 성공을 거두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성공에 이르려면 훌륭한 자세를 갖추는 것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고 목표를 성취하려면 수백만 명에게 특별한 결과를 안겨준, 다시 말해 시공을 초월한
성공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성공의 법칙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정독하면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방법을 비롯해 그 이상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다. 더불어 평소에 꿈꿔온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힘을 얻게 된다. 어쩌면 여러분은 성공의 법칙과 자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전히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자세가 없으면 다른 규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공은 모두 여러분의 자세에서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 여러분이 자세의 창을 깨끗이 닦아야 다른 규칙들이 그 창을 통해 빛을 발한다는 얘기다. 만약 창이 더러우면 아주 약간의 빛만 그 창을 통해 들어온다. 즉 여러분의 성공은 제한을 받거나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창을 계속 깨끗이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깨끗한 창을 통해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그 빛과 함께 여러분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야 된다. 긍정적인 자세와 다른 성공의 법칙들을 결합시킬 경우 여러분은 멈추지 않고 성공대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레슨 2. 불을 끌어당겨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실패할 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성공을 거둔 작가이자 방송인, 연설가인 얼 나이팅게일은 그의 유명한 책 가장 낯선 비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성공으로 가는 핵심 요소를 6가지로 설명한다. 물론 그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지만 어쨌든 그가 말하는 성공의 핵심 요소는 모두 이 6가지에 함축되어 있다. 여러분은 아마 그 6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놀라운 사실은 그 6가지가 실패에 이르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제 그 6가지를 배울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 직감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이 문제를 연구하는 동안 나이팅게일은 모든 위대한 작가, 철학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상상하고 믿으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성경에도 생각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온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9장 29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래펄 위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하루 종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클리어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지구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헨리 포드의 유명한 말도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이 규칙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보자.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프레드라고 해두자. 그 어떤 사람이 1년에 3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보자. 그 순간부터 프레드는 마치 인간 자석처럼 목표를 성취하게 해줄 모든 것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프레드가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는 한 그는 1년 안에 3만 달러를 벌 것이다. 그런 프레드가 그 정도 돈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힘들었어. 5만 달러를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프레드의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날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는 1년에 5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프레드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다. 프레드가 단지 5만 달러를 벌고 싶다고 희망하기만 할 뿐 정말로 그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레드는 1년에 5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반면 프레드가 끊임없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의 수입은 5만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이런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가령 지금 골프에서 1라운드에 95타를 친다고 해보자. 그 타수를 8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에 집중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겠는가? 강습을 받거나 연습량을 늘릴 수도 있다. 덕분에 타수는 줄어들고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결국 하루를 지배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배적인 생각의 힘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 말은 우리의 내면에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 셈이다. 하루에 단 10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절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요점은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하루 이틀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 아침 식사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는 하루 종일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몇 분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보기 좋은 몸매를 만들 수는 없다. 긍정적인 생각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마음 자세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되도록 매일 하루 종일 연습해야 한다. 즉, 긍정적인 사고가 여러분의 지배적인 생각 패턴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고민할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지 잠시 되돌아보라. 그 지배적인 생각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여러분을 뒤처지게 만드는가? 자세를 바꿔 부동산을 소유하다. 내 개인적인 경험을 예를 들어 생각의 힘을 증명해 볼까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나는 내가 사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다음 그것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집을 임대해 주면
종종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대가는 굉장했다. 해가 갈수록 집값이 폭등했던 것이다.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계속 망설이기만 했을 뿐 정작 투자에 뛰어들지는 못했다. 내 머릿속은 오로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마디로 내 자세는 형편없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나는 자세와 믿음에 관한 책을 읽고 테이프도 들은 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1986년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그 해가 가기 전에 집을 2채 구입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때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을 한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6개월 동안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2채 구입하자. 나는 매일 그것을 종이에 몇 번씩 적었고 가끔 읽어보았다.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그 해가 가기 전에 집을 2채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매일 저녁과 매주 주말마다 나는 집을 둘러보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당시 나는 1000채가 넘는 집을 직접 살펴보았고 수백 채의 집을 조사했다. 1986년 가을 드디어 나는 집을 한 채 구입했다. 그때의 성취감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전까지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고 내 생각은 계속해서 부동산에 꽂혀 있었다. 마침내 12월 29일 해가 바뀌기 이틀 전에 나는 2번째 집을 구입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 목표를 이룬 것이다. 전에는 절대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1986년에는 어떻게 해낸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은 명확하다. 1986년에는 내게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다. 이 경험은 내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 가슴 벅찬 성취감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언젠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야 한다. 지금까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가? 사실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강조한 것이다. 나는 항상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고 집을 보러 다니고 신문 광고를 훑어보는 것 같은 행동을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경험담을 털어놓건대 부정적인 자세로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 나는 계속 뭉그적거리다가 자세를 바꾼 순간부터 저절로 행동에 취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했다. 긍정적인 믿음이야말로 모든 목표 성취의 출발점이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행동할 수 있다. 환경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다음을 기억하라. 과거의 생각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든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 나타난 결과는 여러분 내부의 깊이 잠재된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가? 혹시 경제적인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굴러오는 돈도 밖으로 쫓아내고 만다.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떠한가? 스스로를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나 동업자 역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주위를 둘러보면 늘 변변치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 중 마지막 29명은 모두 변변치 않은 친구일 것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잠재의식에는 자신이 평생 그런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다닐 거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경제적인 사정이든 대인관계이든 아니면 직업이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것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결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고방식을 바꿔라.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은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우리는 그 결과도 바꿀 수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인식한다. 우리 내부에서는 가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목소리가 말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독백을 한다. 문제는 그 독백이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자신을 어떤 한계 속에 가두는 말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난 못해. 나는 항상 일을 망친다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등의 말을 한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한 독백을 날려버리고 난 할 수 있어. 내가 손을 대면 좋아질 거야. 난 목표를 이룰 거야. 등의 말을 반복해서 해야 한다.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신이 평소에 쓰는 말에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결코 이루지 못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내뱉는 말을 모두 마음으로 듣고 있다. 그리고 마치 자석처럼 자신의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는 환경과 일을 여러분 주위로 끌어당긴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정한 목표와 관련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 열쇠는 반복이다. 다음은 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의 단계다. 1단계. 매일 긍정적이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문학작품을 읽는다. 아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기부여와 관련된 수천 권의 책과 기사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해 읽는 것도 바람직하다. 종교적인 책 혹은 위인전기도 괜찮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심리학과 자기계발에 관한 책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찾아보라. 제2단계. 매일 동기부여를 해주는 테이프나 CD를 듣는다. 테이프나 CD는 차 안에서 듣거나 집에서 운동을 하며 들어도 좋다. 테이프나 CD는 꾸준히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체화되고 이로써 여러분의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매일 테이프나 CD를 들을 경우 삶에 대한 자세나 성공 규칙을 되새길 수 있다. 물론 테이프나 CD를 듣는 것이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면 매일 긍정적인 책을 읽고 동기부여에 관한 테이프나 CD를 들어야 한다.
그것을 몸소 체험해 본 경험자로서 내가 말하건대 그대로 꾸준히 하면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교훈을 배웠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바뀔 것이다.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방법은 없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긍정적인 생각의 힘에 대해 몇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고 다음날 아침 침대 옆에 돈 뭉치가 놓여져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몰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귀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쩌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이때 여러분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행동하면 이러한 걸림돌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행동은 항상 지배적인 생각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성취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단언하건대 자세의 창을 늘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면 그 창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빛이 들어올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를 원치 않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악당이 아닌 이상 세상에 부정적인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명한 생각과 더불어 이 위력적인 원칙들을 사용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